안녕하세요. 강재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 구성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영상의 내용을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숏과 카메라 앵글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TV나 온라인에서 우리가 보는 영상물들은 모두 숏과 숏의 연결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숏의 개념을 이해하고 영상을 구성하는 단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한 장의 필름이나 영상의 한 화면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시퀀스 설정, 컴포지션 설정에 가시면 프리셋에 1080, P25, 24 또는 30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정 안에 들어가 보면 30fps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fps는 30프레임 퍼 세컨드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1초에 30프레임의 정지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초에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이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지만 이때에 정지된 한 장의 화면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이 30장의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잔상 때문에 느껴지는 착각을 영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상 효과는 화면이 실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시간보다 더 길게 남아있게 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한 개의 숏은 카메라의 촬영 버튼을 눌러서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카메라가 한번 작동하는 동안에 촬영된 영상을 숏이라고 말합니다. 숏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는 컷 같은 경우는 컷은 편집 용어로 한 개의 숏을 편집할 때 여러 개의 컷으로 나누어 작업할 수도 있고 한 개의 숏을 그대로 한 개의 컷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컷은 바로 편집 용어입니다. 씬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 내에 촬영되어 연결된 영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씬은 시간과 장소가 변할 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시퀀스는 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줄거리를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때의 하나의 이야기 구조가 하나의 시퀀스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시퀀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촬영한 숏들을 결합한 것이 씬이 되고 씬들의 집합이 시퀀스가 됩니다. 여기서 씬이나 시퀀스의 개념은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과 편집 시에 참여하는 모두가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 준비해서 공통의 기준으로 정한 후에 촬영과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면을 촬영한다는 것은 글로 문장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콘티를 작성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를 쉽고 간결하게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설명하는 것을 숏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숏은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익스트림 롱숏, 롱숏, 그리고 미디움 숏, 클로즈업 숏,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크기로 구분한 숏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시퀀스가 시작될 때 설정샷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퀀스의 시 공간을 맥락적으로 보여주는 샷을 말합니다. 이 익스트림 롱샷은 언제와 어디서 이런 시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롱숏 같은 경우는 인물과 배경의 관계, 그리고 인물과 인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합니다. 롱숏 같은 경우는 휘사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배경도 함께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와 누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보여주게 됩니다.
풀샷 같은 경우는 화면 안에 사람의 몸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라는 설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샷입니다. 미디움 숏은 니샷과 웨이스트 샷 정도의 샷을 설명하는데요. 이 미디움 샷 같은 경우는 인물의 표정과 동작, 행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약간의 배경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관객은 누가 무엇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다. 이때 니샷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 화면이 딱 끊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보다 약간 위나 약간 아래에서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로즈업 샷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배제한 채 인물의 표정이나 특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배제한 채 인물의 표정이나 특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주목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클로즈업 샷은 관객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떻게와 왜를 설명해주는 샷이 됩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오브젝트의 중요성이나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숏으로서 클로즈업 샷과 마찬가지로 어떻게와 왜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상황에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영상을 만들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6화 원칙의 답을 찾아가면서 이 화면 사이즈에 따른 숏들을 다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관객이 영상을 보는데 이해하기가 쉽고 제작자의 의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앵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는 높이와 너피, Y축의 높이, X축의 넓이, 그리고 Z축의 깊이를 가지는 3차원의 입체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를 정면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2차원의 높이와 넓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물의 각도를 주어서 보게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위치를, 각도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과 사람을 정면과 옆면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정면과 옆면의 경우 깊이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적인 영상으로 보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회전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Z축인 깊이감이 보이면서 오브젝트의 옆면과 사람의 정면과 옆면의 사이 각도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객은 최소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평면적이었던 화면이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카메라를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머리입니다. 캐릭터의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를 카메라의 정면으로 위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면은 바로 이렇게 정면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면의 평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왼쪽으로 90도, 피사체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90도 이동을 하게 되면 캐릭터는 정옆면의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90도 방향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캐릭터의 왼쪽의 얼굴이, 모습이 촬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면과 정옆면이 아니라 45도 각도, 그리고 반대쪽 45도 각도,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관객은 앞면과 옆면의 두 면을 보게 되면서 화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인물을 같은 높이에서 촬영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옆면에서 봤을 때 카메라와 캐릭터가 같은 선상에서 촬영이 되었을 때 이 영상은 관객에게 카메라와 인물이 동등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모습은 캐릭터의 정면이 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카메라가 인물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는 인물이 굉장히 확대되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인물이 뛰어나거나 인물이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카메라의 높이를 낮췄을 경우에는
로우 앵글 숏이라고 하는데요. 로우 앵글 숏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인물보다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관객에게 그 인물이 굉장히 작게 보이게 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인물이 열등하거나 덜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인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영상은 하이 앵글 숏이라고 하는데요. 하이 앵글 숏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카메라의 높이를 낮춰서 촬영하거나 높이를 높게 촬영을 하게 될 경우 관객이 보는 인물의 느낌을 촬영자가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공포 영화나 정치가들의 홍보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숏의 사용과 카메라 앵글, 그리고 영상의 구성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의 사이즈에 따른 숏의 구분과 등장인물의 수에 따른 숏의 구분, 그리고 카메라 앵글에 따른 숏의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화 원칙을 카메라의 숏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배워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